안녕하세요, 농담TV입니다. 마늘밭에 추비를 해야 할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최근에 강풍이 연달아서 열흘 넘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기를 4월 중하순경에 마지막 추비를 끝내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런데 바람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쪽이 일기예보상에 나오는 풍속에 비해서 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붑니다. 그 때문에 야외 작업이 거의 불가능하기도 했고, 그리고 비료를 뿌리면 날아가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며칠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마늘을 재배하는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한 10접 정도를 재배합니다. 저희 집하고 형제들 나눠 먹는 정도, 그 정도 규모로 마늘을 재배합니다. 전문적인 마늘 재배 농가에서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과를 올리겠습니다만은, 저야 어디까지나 그냥 아마추어적인 수준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해 거듭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늘 밑거름을 넣을 때 최근 몇 년간 제가 소금을 조금씩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뚜렷한 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전보다는 좀 튼튼한 마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심고 나서 대부분 겨울이 지나면서 부직포나 비닐 같은 것으로 보온을 해주는데, 이쪽 지방이 지지난해인가 영하 한 19도, 20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온 시설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혀 얼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에는 영하 26도까지 보온 시설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늘이 얼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동해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그런대로 건강한 마늘을 수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서 2월 하순에서 3월 초가 되면 첫 번째 추비를 합니다. 이때는 마늘이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질소질 비료 위주로 추비를 합니다. 그리고 약 보름 후에 또 한 차례 추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4월 중하순경에 황산가리 성분의 비료를 가지고 마지막 추비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추비는 질소질 위주로 추비를 하시면 되고, 정 질소 비료가 따로 준비된 게 없다 싶으시면 그냥 일반적인 복합 비료를 뿌려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질소질 비료는 전체적인 잎과 줄기 이런 것들의 크기를 크게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왕성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추비는 질소질 위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황산가리 비료를 가지고 추비를 합니다. 황성분이야 알려져 있다시피 열매의 빛깔과 향을 좋게 하는 작용을 하고, 그리고 가리 성분은 가리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또 시비 거시는 분이 계실 텐데 칼륨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칼이라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편의상 가리라고 하겠습니다. 가리 성분은 흔히 성장 억제제라고 하는데 그러한 제제의 주성분입니다.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성장을 일정 정도 제어함으로써 나중에 수확 후에 보관을 용이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추비 패턴을 따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시장에 가서 마늘을 고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마늘을 고를 경우에 우선은 알이 굵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두 번의 추비는 조직을 비대하게 하는 질소질 성분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추비는 우리가 마늘을 고를 때 향이 어느 정도 좀 진해야 되고, 그리고 단단해서 보관이 잘 돼야 됩니다. 여름 장마철을 지나서 보관을 잘못하게 되면 썩어버리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단단하고 향이 좋은 마늘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황과 가리 성분을 추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2차는 질소질 위주로 추비를 하고, 세 번째는 저는 황산가리 성분을 가지고 마지막 추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늘 재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가능하면 관수 시설을 갖추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나라 5월에서 6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계절적으로 갈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가뭄이 극심한 시기인데, 이때 대략 한 열흘 정도 비가 오지 않는다 싶으면 한 번씩 물을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 분수 호수를 이용해서 물을 흠뻑 주는데, 충분히 젖을 때까지 물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물 공급을 서너 차례 정도 해주게 되면
가뭄으로 인한 생리장애나 발육이 좀 부진한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수확기 바로 직전에는 수분 공급을 차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늘 자체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게 되면 보관하는 과정에서 저장성이 좀 떨어질 뿐더러 맛과 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처음부터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밑거름을 하실 때 약간씩 소금을 쳐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돼서 추비를 3번 정도 해주는데, 마늘을 크게 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질소질 비료 위주로 주시고, 세 번째는 마늘의 향과 보관성이 좋고 단단한 마늘을 얻기 위해서 항산가리 성분을 가지고 마지막 추비를 합니다. 또한 5월에서 6월 갈수기 때 물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확하기 직전 보름에서 약 20일 정도는 인위적인 물 공급은 끊어주시는 것이 보관성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물론 재배하는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연작을 피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가 저희 마늘밭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겨울에 아무런 보온 시설을 해주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 상태로 봐서는 10접 정도 수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물 시설을 연결해 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상황을 봐가면서 분수호스를 이용해서 물 공급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람이 잠시 소강 상태이긴 한데, 오늘 바람으로 봐서는 비료를 뿌려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아주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지키셔도 집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재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